네, 템플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템플릿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뷰에서 다루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템플릿으로 넘겨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뷰에서 템플릿을 끌어와서 템플릿을 호출하면은 그 내용이 뷰에서 처리가 되고 뷰에서 최종적으로 HTML로 변환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는 건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화면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브라우저에서 보통 F12를 누르면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럼 뭐 div나 뭐 HTML 헤드 뭐 이런 것들이 뜨죠. 이런 거를 작성하는 게 바로 장고 템플릿이다. 네, 그렇게 알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장 디렉터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앱 아래에 템플릿 디렉터리를 검색해서 템플릿을 찾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테스트 앱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테스트 앱이라는 거 아래에 디렉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템플릿 이걸 만들어 주면은 이 안에서 템플릿을 찾아요. 얘네들이. 근데 우리가 이미 이거를 만들어 놓긴 했죠. 이건 좀 무시하고 일단 다시 기본적인 개념들만 얘기를 해볼 거예요. 보통은 만들 때 이 템플릿 안에다가 또 앱 이름을 써줘요. 테스트 앱이라는 걸 또 써주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둡니다. 근데 왜 굳이 이 템플릿 디렉터리 안에다가 다시 템플릿이라는 테스트 앱이라는 요 앱 이름을 넣느냐? 왜냐면은 이 장고가 템플릿을 뒤지는 규칙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장고가 이 앱 안에 있는 템플릿이라는 디렉터리를 뒤지는데 템플릿 안에서 테스트 앱 템플릿이라는 L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요 안에다가 템플릿 여기에 템플릿이라는 HTML이 있고 또 여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요 템플릿 최상위에 있는 템플릿 디렉터리에 요 템플릿이라는 HTML이 있을 때 얘네들이 뒤지는 순서에 따라서 앱을 먼저 뒤지면은 여기 있는 애를 가져오고 공용 디렉터리를 먼저 뒤지면은 얘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얘를 쓸지가 매번 달라지게 되겠죠. 제대로 지정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굳이 이 앱 안에 템플릿 디렉터리 안에 이 앱 이름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네, 장고가 템플릿을 뒤지는 규칙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요 템플릿 디렉터리 하위에다가 바로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다른 앱의 그 템플릿 이름과 겹친다든가 공용 템플릿에서 이름이 겹친다든가 할 때 그때 좀 애먹는 거지. 네, 편의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방금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죠. 네. 요걸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로그인 안 했구나. 조금 수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볼 거는 공용 디렉터리예요. 네, 공용 디렉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앱 안에 템플릿에서 템플릿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 디렉터리 안에서. 근데 여러 가지 앱들이 같이 공유하는 템플릿이거나 아니면은 해당 프로젝트 전체에서 중요한 템플릿일 경우에는 여기 이 최상위에다가 빼놓고 쓰는 게 맞겠죠. 편의상도 그렇고 네, 나중에 보수 관리나 그런 데 생각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공용 디렉터리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건 아니고 네, 프로젝트 전체에서 공유한 템플릿이 있을 때 이 config settings file에 들어가면 돼요. config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settings file에 들어가면은 네, 여기 아래 쭈르륵 내리다 보면 템플릿이라는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면 이 부분이 비워져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app dirs는 앱 디렉터리에서 찾느냐, 네, 찾는다라는 뜻이고, 요 부분이 공용 템플릿 디렉터리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 dirs를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면은 프로젝트 디렉터리 바로 아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프로젝트 디렉터리 바로 안에 요 템플릿에서 뒤져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그냥 템플릿을 뒤질 공간을 더 추가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컴마 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다가 더 추가해 넣을 수도 있어요. 네, 필요에 따라서 추가해 넣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 하나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앱 하위에 있는 템플릿 디렉터리를 사용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순서로는 공용 템플릿을 먼저 찾아보고 각 앱 내의 템플릿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기본적인 템플릿 형태는 이거 그대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한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네, 타입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장고 버전에 따라서 네, 이런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 dirs 옵션을 dir 베이스 디렉터리 대신에 os 모듈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이 에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ps라는 거에 안에 구분을 해도 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전목록. 네, 그리고 또 말할 게 나중에 템플릿 디렉터리를 추가한 경우에는 이제 앱으로만 쓰다가 여기가 맨 처음에 비어있다가 이게 맨 처음 비어있다 앱에서만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추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실행하면은 템플릿 디렉터리를 검색하지 않기도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런 서버를 해주면은 주석 처리를 했다가 런 서버를 해준 다음에 다시 주석 처리를 푼 다음에 런 서버를 해주면은 앱 내부의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 다 검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변형을 해줬다가 반영을 하면 다시 인식을 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템플릿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네, 템플릿 태그와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템플릿을 호출해가지고 이 변수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변수들을 넣을 공간을 템플릿에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정을 해주느냐? 보통 이렇게 중괄호 2개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파이썬 문법이랑 다르게 장고에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네. 장고에서만 사용하고, 네, 템플릿 내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문법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2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해봐서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 HTML 할 때 콘텐츠를 불러올 때 중괄호 2개로 묶었죠. 중괄호 2개로 묶어서 하면은 저거를 네, 저 부분에 콘텐츠가 담긴다. 네, 한번 저번에 실행해봐서 알죠? 파이썬 네, 저번에 실행해봐서 알 겁니다. 테스트 안에 리스트였나요, 우리가? 네, 리스트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 콘텐츠라고 써진 데에다가 우리가 사전형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객체들이 담겨서 나온다. 네, 변수나 객체 다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객체에다가 닷 문법으로 속성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방금 열어본 거는 테스트라는 객체 제목은 이진한, 테스트라는 객체 제목은 이선생 이런 식으로 해놨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델을 짤 때 우리가 테스트 앱에서 모델을 짤 때 속성을 2개를 했어요. name 그리고 age 이 2개를 했었죠. 네. 근데 어떤 객체를 끌고 왔으면 name에 접근할지 아니면 age에 접근할지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기능이 바로 이 단문법으로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하위 속성에 접근을 하려면 이 3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요. 하나는 사전인가 아니면 하위 속성을 포함했는가. 그러니까 객체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치면은 해당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는가 아니면 리스트인가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각자의 속성에 맞게 각자 데이터 형태에 맞게
내보내줍니다. 네,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엔 빈 문자열을 반환하는데 이 빈 문자열 대신에 세팅 스파이에서 요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은 지정을 해주면은 빈 문자열 대신 뭐 객체가 없습니다. 객체가 없습니다. 혹은 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위에 거는 익숙하니까 이 속성을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뷰로 가보면은 리스트에서 이거는 너무 많은 걸 불러왔으니까 리스트에서 오브젝트 디테일에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디테일에서 우리가 PK2에 해당하는 거를 이 콘텍스트로 보내줬잖아요. 네, 한번 아이고야 디테일 네, PK2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선생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냥 객체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모델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델에 이 str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셀프의 네임 속성을 보여준다. 이 네임 속성을 보여준다 라는 의미고, 우리가 근데 네임뿐만 아니라 객체를 불러왔으면은 나이도 한번 알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콘텐츠하고 .age라고 쓰면은 네, 이런 식으로 디테일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디테일을 어떤 거 불러오더라? 테스트 맞는데 콘텐츠에 age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네임 이선생 콘텍스트 C 보내고 네, 헬로우로 갔구나. 헬로우에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군요. 죄송해요. 헬로우 age라고 써주면 이 이선생이라는 글자가 나이라는 속성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문법을 통해서 객체 속성 이런 문법을 통해서 하위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속성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모델 자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좀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퀘스천이라는 모델 아래에 answer라는 모델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뷰에서 퀘스천만 템플릿으로 보내요. 퀘스천만 보내면은 퀘스천 하이 모델 answer라는 이름이 들어가겠지. answer하고 아래 이거 뭐라고 하냐? 아래 마이너스 set하고 all 하면은 요 퀘스천 안에 속한 answer 모델을 모두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연결된 것만 불러오려면 세 가지만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거 전체 all까지 다 써주는 경우가 많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이블명이 있고 테이블을 보내줬으면 테이블명 쓰고 속성 set all 하면은 해당 속성 하위에 있는 모든 거를 가져오고, 네, 이거는 굳이 필요 없겠죠? 속성의 모든 레코드를 가져온다. 테이블을 하위에 속하는 테이블 모듈을 의미한다. 테이블, 이 모델이라는 말도 되겠죠? 모델 혹은 객체. 네,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아래 걸 불러오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걸 불러와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요거는 모델은 보통 대문자로 시작을 하니까 네, 이렇게 해줄게요. 네, 예컨대 퀘스천 모델에서 우리가 작성자를 찾고 싶다. 근데 작성자가 요 상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네, 그냥 그 퀘스천 모델의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성으로 바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퀘스천 속성의 아웃서가 유저 모델이랑 포린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쓰면은 이 유저 모델을 불러오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점 찍고 유저 네임을 쓰면은 유저 모델에서의 유저 네임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예시를 써놨네요. 상위로 접근한다면 글의 작성자를 불러오는 거고, 하위로 접근하는 거라면 글에 달린 답변 같은 거 다 불러오는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템플릿 변수예요. 별거 없죠? 그 다음 볼 거는 템플릿 태그입니다. 네, 중괄호와 퍼센트 표시로 둘러싸인 형태로 특수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쓴다고 써놨죠. 네, 가장 만만한 거는 URL 불러오기 아니면 그 스태틱 파일들 불러오는 방식에서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미 해놨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미 했어요. 네, A 태그에서 하이퍼링크를 걸죠. 근데 여기다가 원래는 링크 주소를 달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http TTP 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달 필요 없이 우리가 이 템플릿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템플릿 태그고, 그리고 URL이라는 건 어떤 태그라는 건지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요 다운표 안에 있는 test.str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어딨냐 URLs 파일에서 앱 안에 URLs 파일에서 앱 네임을 지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name이라는 걸 지정을 했죠. 이건 인덱스를 지정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test str 이렇게 돼 있는데 템플릿에서 불러올 때는 test 땡땡 str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은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 바뀌는 게 어떤 형식으로 바뀌든 요 인덱스만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요거를 지정을 해줘요.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요 뒤에 전달이라는 애가 뜨죠. 이거는 뭐냐면 변수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변수 안에 전달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전달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URL에서 str 콘텐츠가 담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요 안에 우리가 따로 원래는 주소창에 쳐줘야 되지만 요 안에 전달이라는 변수를 담아서 보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는 헬로 콘텐츠 안에 넘어가요. 볼까? 헬로 콘텐츠 뷰 안에 콘텐츠는 전달이라는 걸 받겠지. 리퀘스트를 안 썼네요. 콘텐츠는 전달이라는 이걸 받을 테고, 이건 되게 간단히 만든 거구나. 전달이라는 거를 받을 테고, 전달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콘텐츠 여기로 넘어가네요. 그러면은 네, 콘텐츠라는 데 담아가지고 전달이 될 거예요. 대충 좀 개떡같이 말했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다 쓰지 않고 하드코딩하기 힘드니까 인덱스를 걸어가지고 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많이 씁니다. 네, 템플릿에서 연결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드코딩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인덱스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앱별로 나눠가지고 이름 공간을 지정해가지고 쓰죠. 이름 공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 URL 안에 있는 요게 이름 공간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URL 아니면 정적 파일 불러오는 데도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템플릿 태그 쓰고 어떤 태그인지 스태틱이라고 이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스태틱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 정적 파일을 스태틱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태그를 이미지 태그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원래는 경로를 다 넣어줘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스태틱, 우리가 전에 스태틱을 만들었나? 네, 없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폴더 안에 있는 경로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템플릿을 넣겠다. 템플릿 안에 어떤 거 JPG를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해주면은 요 경로 안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이미지 태그 안에 넣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자주 쓰는 게 조건문 많이 씁니다. 분기문이나 아니면 반복문 이런 데서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중괄호 퍼센트 표시, 그리고 어떤 태그인지 알려주는 if, 그리고
객체가 있느냐. 이건 뭔 말이냐면 객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해주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있으면은 뭐 내용 이런 내용들 있겠죠. 그렇게 쓰고 이제 end if로 닫아주고. 네, 뭐 한번 잘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써주면은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요 사이에 이것들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예시도 써놨네요. if question list가 있다면 question list가 있을 때 뭐 퀘스천 목록을 불러오든가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if 객체에 어떤 객체가 0보다 크든가 아니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조건 얘로 닫아줘야지 에러가 안 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 퀘스천 리스트가 있거나 있으면은 이걸 하고 아니라면 없다면 또 이걸 실행해보고 있으면 이거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걸 실행하고 뭐 다 없다면 그냥 end if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조건을 넣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이썬에 쓰는 조건문이랑 분기문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for도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태그 for 변수가 리스트 안에 있는 동안 여기서 루프를 돌린다는 뜻이에요. 사용법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2인뿐만 아니라 뭐 위에서도 쓸 수 있겠죠. 사용할 수 있는 불린 연산자 요거는 여기다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and or not, and not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연산자까지 다 써가지고 분기문과 반복문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if not for loop last. 그러니까 for문의 마지막이 아니라면 계속 실행을 하는데 마지막일 때만 뭔가 실행해주고 싶을 때 이런 태그를 이런 태그를 안에다가 요 가운데다가 넣어주면 돼요. for문 안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두 개가 연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처럼 돼 있을 경우에는 키랑 번류로 뽑아내거나 뭐 꼭 이 이름이 아니어도 돼요. 뭐 키 1, 뭐 키 2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는데 하여간 이건 예시니까 키랑 번류랑 바꿔가지고 변수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 매칭이 되고 뒤에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 매칭이 돼가지고 네, 마치 변수처럼 이 폼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루프 세트라고 해서 폼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폼문 안에다가 이 변수를 넣어주면은 얘가 폼문 안에서 돌면서 하나씩 올라가요. 네, 1번부터 세주는데 0번부터 세주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 0을 넣어주면 되고 반대로 카운팅 해야 될 때도 있겠죠. 100부터 뭐 0까지 간다든가 100부터 이렇게 하면은 네 1까지 세워주는데 준다. 얘는 이렇게 마지막에 0을 붙이면은 0이 될 때까지 카운팅을 거꾸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수와 태그를 사용하는 걸 봤는데 사실 그 변수를 받아서 쓸 수도 있지만 템플릿 안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굳이 템플릿 내에서 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는 할까 싶어요. 거의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가능한 데이터는 가능하면 뷰 안에서 다루어야지 프론트 개발하는 사람이랑 백엔드 개발하는 사람이랑 조금 업무 구분이 쉬워질 것 같아서 별로 권장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는 본 적이 없네요. 네, 기타 관련 태그로는 네, 보안 태그인데 이거는 나중에 그 포스트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네,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고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템플릿에 대한 개요랑 기본적인 태그 사용, 기본적인 변수 사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끊었다가 40분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